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연상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5장의 그림이 보이지요? 여러분,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은 게르입니다. 몽골의 이동식 전통 주택입니다. 두 번째 사진의 인물은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에서 신부의 복장인데 볼에 찍은 붉은 장식이 연지본지,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습니다. 이것은 몽고의 문화가 우리에게 전래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지도는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세계 최강의 기마병인 몽골의 기마병입니다. 바람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자, 떠오르는 민족이나 나라를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몽골. 후에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병을 보유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몽골과 고려의 한판 승부는 어쩔 수 없는 역사겠지요. 오늘은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고려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몽골의 고려 침략 당시 고려의 상황은 무신 정권으로 인한 사회 혼란 및 국제 정세에 무관심했습니다. 무신 정권은 고려 시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100년 동안의 기간으로 문신들에 비해 무신들이 홀대받는 것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문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의방, 정중부를 시작으로 11명의 무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1170년부터 몽골이 처음 고려를 침략한 1231년까지 약 60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는 등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매우 혼란했습니다. 무신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서로 싸워서 고려 사회는 혼란했으며 백성들의 생활과 고려 사회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고려는 내부 혼란으로 인해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었으며 이는 몽골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몽골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세력이 강해지자 거란족은 몽골에 쫓겨 고려의 국경을 침범합니다. 이때 몽골은 동진군과 거란을 대신 물리쳐 주겠다고 하는데 고려는 몽골과 함께 거란족을 공격해서 물리칩니다. 고려와 몽골은 형제 맹약을 맺게 되는데요. 몽골은 고려에게 갈수록 많은 조공과 고려 국왕의 입조를 요구하여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몽골의 1차 침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의 1차 침입은 1231년부터 1232년까지이며 원인은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몽골의 저고요가 몽골로 돌아가던 중 압록강 건너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고려에서는 동진, 즉 여진족이 몽골과 고려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하지만 몽골은 고려가 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긴 거죠. 몽골은 조고여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인 1232년 고려를 침략합니다.
이것이 1차 침략입니다. 이것을 보면 몽골은 사신살해 사건을 고려를 침략할 핑계로 삼아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신살해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한다면 1225년, 그러니까 살해 사건이 발생한 즈음에 바로 고려를 공격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국력이 매우 강해지고 있었던 몽골은 중국의 남송, 금나라를 정복하는 데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여 철주에서는 결사항전을 했으나 모두 전사하고 박서 장군이 이끄는 귀주에서는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살디타가 이끄는 몽골군이 고려의 3군을 격파하고 개경까지 내려오자 고려는 사신을 보내 화해를 청했으며 공물 납부, 몽골로 인지를 보내고 몽골이 요청할 경우 군대를 파견한다고 했으며 다루가치, 고려를 감시하는 몽골의 관리입니다. 이 다루가치 72명을 남기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고 몽골군은 철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고려의 강화도 천도, 이 과정에서 몽골이 남기고 간 다루가치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1232년 8월 1차 침략 때의 살리타가 총사령관으로 다시 2차 침입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몽골군은 강화도 앞까지 큰 저항 없이 왔으며 배를 만들어 강화도를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고려 사람 변녀라는 사람을 잡아서 백기를 알아내기 위해 몽골군은 고문 등 갖은 수단을 동원했으나 이 변녀라는 사람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리타이는 강화도 공격을 포기하고요. 공격 방향을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려 중앙군의 대응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약탈과 파괴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구의 부인사에서 보관 중이던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불에 탑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려 중앙군의 조직적인 대응은 없었지만 고려 지방군과 백성들은 몽골에 저항을 합니다. 광주에서 이세화가 몽골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처인성에서는 승려 김윤우가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를 화살로 쏴 죽이게 됩니다. 이에 몽골군은 철군을 하게 되고 2차 침입이 끝납니다. 몽골의 3차 침입은 1235년부터 1239년까지 4년간 일어납니다. 몽골의 침략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요.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직 정벌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정벌을 시작하게 되는데 고려도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고려는 산성해도 입보 전략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산 쪽에 있는 백성들은 산속의 성으로, 바닷가에 있는 백성들은 섬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몽골군이 식량 등의 군수품을 현지에서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야적전을 같이 쓰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산성이나 섬으로 간 경우에도 농지가 부족해 식량 문제, 식수 문제 등이 생겨서 탈출하는 백성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에서는 간척 사업으로 농지를 늘리고 식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저수지를 만들어 농업과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강화도가 고려시대 때부터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늘어났으며 곳곳에 큰 저수지가 있지요. 네, 다시 전쟁으로 와보겠습니다. 4년간 강화도를 제외한 전 국토가 몽골군에 의해서 약탈, 파괴로 초토화되었으며 많은 인명과 문화재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로 파괴된 문화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라시대에서 배웠던 황룡사 9층 목탑이에요. 이것이 이 3차 침입 때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도 고려 지방군들이 온수군, 지금의 아산 지역이고요. 죽주, 지금의 안성입니다. 그리고 청주, 산성 등에서 고려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자 사신을 보내어 몽골군과 고려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1239년 4월 몽골군은 철군을 하게 됩니다. 몽골의 4차 침입은 1247년에 그리고 5차 침입은 1253년에 6차 침입은 1254년에 있었습니다. 7차 침입은 1257년이고요. 역사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몽골의 침략을 9차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4차 침입 때는 몽골의 칸이 죽으면서 고려 조정의 선출도 후 입조를 조건으로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출도는 먼저 강화도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칸에게 인사를 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5차 침입 때는 2차 몽골 침입 때의 영웅 김윤우 장군이 충주성에 있었습니다. 김윤우 장군이 충주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몽골군이 철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김윤우 장군은 충주성을 잘 지켜서 상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직위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6차 침입 때는 승려 홍지의 활약으로 상주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력 손실이 컸던 몽골군은 고려와 강화를 맺고 철군을 합니다. 7차 침입 때는 채씨 정권이 몰락을 하고 개경환도를 약속하고 역시 몽골군이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31년부터 시작된 29년간의 긴 몽골의 고려 침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몽골에 대한 대응은 삼별초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삼별초는 채씨 무신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치안을 위해서 1230년에 만들었습니다. 이후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별초를 처음에는 야별초라고 불렀고요. 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 두 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몽골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고려 사람들로 구성된 신의군이 생기면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합쳐서 삼별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1270년 고려와 몽골이 화친을 맺고 고려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천도하려고 하자 삼별초는 대몽항쟁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이에 고려 정부에 반대를 하게 되어 고려 정부 그리고 몽골을 상대로 항쟁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진도로 옮겨서 남해안 일대를 세력 범위로 두고 고려 조정과 몽골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73년 제주도에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 진압이 되면서 삼별초의 항쟁은 끝이 납니다.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의 몽골에 대한 마지막 일전이었으며 고려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몽골의 고려 침입 결과입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나라처럼 고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려처럼 29년간이나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낸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도 금나라처럼 멸망하지는 않고 나라를 유지할 수는 있었으며 고려의 고유 문화도 계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 속으로입니다. 고려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몽골이 바다에서 하는 전투에는 약했기 때문에 몽골군이 침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죠. 강화도가요. 그리고 강화도는 넓은 편이어서요. 많은 사람이 지낼 수 있었고 백길로 각종 세금과 물건들을 옮기기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려가 왜 강화도로 도읍지를 옮겼는지 알아봤죠? 더 생각해 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귀족의 생활과 육지에 있는 백성의 삶은 어땠을까요?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세요. 네, 강화도는 몽골군의 공격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7번이나 고려를 침략했는데 몽골군은 강화도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했지요. 때문에 귀족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지의 일반 백성은 몽골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등 매우 위험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7차 침입을 고려는 잘 막아냈습니다. 고려는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으며 김윤후, 박서장군 같은 군인과 지방군들이 몽골군 간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강화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몽골군이 많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토를 유린했으며 이때 많은 문화재도 소실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 정부가 몽골의 굴욕적인 조건으로 강화를 맺었으나 대몽 항쟁을 마지막까지 하여 고려인들의 기상을 드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의 고려 침입 결과로 몽골은 고려의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되었고 고려의 왕은 몽골의 공주와 결혼하여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부마국은 사위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황제의 사위, 몽골보다 급이 낮아지게 된 거죠. 이렇게 몽골과 교류를 하게 되며 고려와 몽골의 문화 교류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 청자에 담긴 우수성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